네, 다시 또 대장동 특검 전쟁입니다. 이번엔 불법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의혹까지 확대됐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연이어 기자 간담회 열면서 신경전 벌였고요. 여야 대치로 예상 국회에도 파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예. 네.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검을 하자고 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7월 달부터 아마 수사팀이 새로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수사가 속도전을 내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내놓은 것이 특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악수다,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까?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이 당연히 들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 사실들이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요. 예. 그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저희가 낱낱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특히 그러면 그 대선 자금까지 쓰였을 것이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근거 같은 거는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들은요, 사실 따져보면은, 정치 자금으로 돈이 건네가는 그 상황을 아마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순간을 잡지 않으면, 아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그 주변인들의, 다시 말하면 정인들의 일관된 진술, 합리적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추적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표의 특미까지 수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대장동 특검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 국민의힘이 합의할 가능성, 이런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치도 없습니까? 저희는 한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법사위원장이 김대호 위원장님의 입장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점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난해 대선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특검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개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저희가 40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고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했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범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주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용이고 시간 끌기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지는 특검은 저희가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도 30여 차례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도 38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다시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샅샅이 털어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끌고 들어오는 거는 말 그대로 방탄하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탈탈 털었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사건을 뭉개기를 해서 제대로 밝혀진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휴대폰을 아마 유동규가 던졌는데 그거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던
있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곳을 압수수색하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을 압수수색 안 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은 수사를 뭉개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게 의미가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논평에서 냈는데, 예. 이재명 대표와 이별할 시간이 됐다. 헤어질 결심을 해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예. 민주당을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전한 민주당의 어떤 역할, 건강한 역할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챙겨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한번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 네.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 중에서 좀 이상했었던 것들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또 국제 마피아 무슨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막 매듭이 안 짓고 끝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도 또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를 통해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 FC 사건 이거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지난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된 사건이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때 제기된 의혹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작심 발언을 갑자기 하는 거는 검찰이 좀 회유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자금 이쪽이 아무래도 형량이 낮으니까 유 전 본부장이 뭔가 오염된 증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말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은 굉장히 서운하다. 이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꼬리 자르기로 해서 본인이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의 회유를 받았다. 그리고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는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책무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고요. 그 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 84조에 보면은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생을 내팽개치지 않는 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야 하고요. 국회의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그 뉴욕에서 한 발언, 그걸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땡땡이 한국 국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회 모욕이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해야 시정연설을 듣겠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그 주요 구호가 김건희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 현역 의원 일부가 좀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다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지만 더군다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발언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지금 대통령의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남짓한 정부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밖에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고생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단체가 이 단체를 여가부가 이제 지원을 했다. 이게 권성도 공원의 주장이고 여가부는 몰랐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관련 단체는 이게 협박성 성명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가부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보조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보조금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아마 위반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그런 시위 장소에 그 사실을 왜곡해서 장소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 있었던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이 네.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도 환수할 생각이세요? 그 부분도 그 보조금의 집행을 그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예.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게 집행이 되어졌는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야가 뭐 정말 강대강의 분위기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란 말이죠. 이게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거다. 이 대통령실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당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부정부패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게 된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예. 공정하지 않는 법 집행 그리고 자기들만의 편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편가르기 하는 모습들에 아마 저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법의 어떤 법치주의를 향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의 집행 이런 부분은 국민들 모두가 찬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민들께 이것이 어떤 정치적 논리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저희가 채워가야겠지만 예.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뭐 대통령의 사과나 뭐 이런 성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가지고 나오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